안녕하세요. 미래국어영어학원에서 영광고등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영어 강사 김낙현입니다. 저는 현재 영광고등학교 시험범위 전 범위에 걸쳐서 직접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들고 이후에 수업과 클리닉 그리고 학생 관리 및 수행평가까지 영광고등학교 영어 전반에 걸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역시 영광고 친구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고요.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 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평입니다. 줄어든 범위, 그리고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 마지막으로 영어 선지 독해의 중요성을 세 줄평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가 1학기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 교과서의 범위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시험을 준비할 때 교과서에 대한 학습의 부담감은 매우 줄어들었게 되었지만, 반대로 모의고사, 부교재인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올라갔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라고 해서 객관식에서 두세 문제 정도, 그리고 서술형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주요 문항 사례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선지 독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 선지와 단순 내용 일치 문제, 글의 순서 문제와 같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 외에 지금처럼 영어 선지가 나와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가 이번 시험에서 1, 2등급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에 큰 핵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적 동향입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1학기에 비해 다소 쉬워진 난이도로 인해 1등급 컷은 90 초반, 2등급 컷 역시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이 난이도가 학생들이 체감상 쉽게 느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서술형 문항들이 1학기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나 기타 객관식의 쉬운 문항들에서 실수를 하였거나 아니면 앞서 세 줄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을 가르는 두세 문항 정도 되는 그 킬러 문항들에서 많이 틀렸던 학생들의 경우 원하는 성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을 통해 이번 시험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객관식 22문제, 서술형 8문제에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출처별 문항수와 배점을 보시면 교과서의 경우 객관식 4문제, 서술형 1문제에서 총 5문제가 12점이라는 다소 적은 문항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보니 문항수 역시 줄어들었고 출제된 5문제 역시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이 부교재인 24년 6월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7문제에서 총 25문제가 88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시면 다음 기말고사에서도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객관식 유형별 문항수와 배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문항이 17문항, 어법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어휘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조금 더 세세하게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시면 내용일치 지칭, 함축의미 빈칸, 요지주장, 주제제목,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마지막으로 요약문 완성까지 우리가 흔히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객관식 유형들이 이번 내신 시험에서도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비를 할 때도 어법 유형 혹은 어휘 유형 혹은 내용일치 유형처럼 어떤 특정 유형에 편향되고 특정 유형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별로 골고루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으로 서술형 유형별 구분입니다. 자, 서술형 역시 객관식처럼 골고루 유형별로 출제가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빈칸 단어, 함축음이, 영작 배열, 어법, 내용 파악 문항들이 골고루 출제되신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문항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객관식 18번의 경우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 중 하나로 등장하였고, 실제로 상위권 친구들도 가장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했던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문항의 경우 밑줄친 B의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이었고, 이 문항 바로 앞 문장에 The ability to imagine and predict enemy tribe might strike라고 해서 적의 공격을 내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따라서 플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significant military advantage, 군사적인 우위를 가져다 준다가 이 지문 전체의 핵심 내용이자 이 함축의미 유형을 푸는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근데 우선 영어 선지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본문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선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표현이 같은 말이 다른 표현으로 재진술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던 친구들은 2번 선지보다는 5번 선지로 정답을 고를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unvoiced stretches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적의 공격을 내가 그냥 말하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unvoiced stretches라고 재진술되었구나를 시험장에서 찾았던 학생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5번 선지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장 많이 오답으로 hendgal렸던 2번 선지의 경우 뒤에 was부터 survival까지는 크게 틀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indispensable 같은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능력입니다 까지는 크게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creative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서는 적의 공격을 내가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이지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생각해내는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시험장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의 내용, 자, 나와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선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지금 주요 문항까지는 등급을 가르는 주요 문항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객관식 6번과 객관식 11번도 이렇게 영어 선지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일단 선지를 독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객관식 6번과 11번 둘 다 정답이 되는 선지를 보시면, 자, exotic species라는 이 본문의 원문의 표현이 아니라 non-native라는 표현으로 재진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다음으로 facing hardship이라는 원문의 표현이 to confront difficulties라고 우리가 재진술돼서 정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문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통암기가 아니라 각각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선지에서 어떻게 재진술되어서 표현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객관식 16번 역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했던 주요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유형이고 실제로 요즘 여러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뿐만 아니라 객관식에서도 킬러 문항으로 등장하는 문항이 이 요약문 문항입니다. 자, 근데 이 요약문을 보시면 사실 이 요약문 자체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결국 어휘력입니다. 결국 어휘력입니다. 자, 이 원문의 본문 역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요약문 역시 크게 어려운 표현이나 문장 구조가 없었다면 결국 이 정답을 맞추냐 못 맞추냐의 핵심 포인트는 선지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였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퀼이라는 누그러뜨리다 라는 이런 단어, 이런 어휘들이 특히 조금 부족한,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이 문항을 만났을 때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신 기간뿐만 아니라 방학이나 비내신 기간에도 이 어휘력을, 영어 어휘력을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주요 문항으로 서술형 1번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문항들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틀렸던 서술형은 이 서술형 1번이었습니다. 자, 이 서술형 1번의 핵심 포인트는 문제를 잘 읽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빈칸이 뚫려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원문은 자, separately 그리고 individually가 쓰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기 때문에 자, 원래 원문의 separately나 individually가 아니라 자, 그와 재진술적으로 똑같은 말인 sol로 혹은 필요시 형태를 변형해서 independent에 ly를 붙인 independently를 써줬어야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단순 통암기를 통해서 여기 빈칸에는 separately가 들어가네, 여기에는 individually가 들어가네 하면서 조금은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정답을 적었다면 답지를 확인했을 때 많은 당황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꼭 잘 읽고 지금처럼 빈칸이 뚫려 있다면 빈칸의 원문의 표현이 아니라 이 본문 내에서 그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아서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중 문항을 통해서 미래국어 영어 학원에서는 어떻게 연관고 영어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기에 앞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일치 문제, 글의 순서 문제, 흐름무감 문제처럼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항들은요 다 뺐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조금 언급하거나 아니면 다소 논란이 있을 법한 어떤 포인트들은 다 빼고 정말 직접적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직접적으로 적중하였던 사례들만 유형별로 한 개씩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객관식 7번의 경우 어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제 낙낙티 파이널리 자료라고 해서 파이널 터치 자료라고 해서 이 자료는 연광부 학생들의 학교 필기를 바탕으로 제 모든 것을 정말 마지막에 모든 것을 쏟아서 만들었던 최종 자료였습니다. 자, 이 파이널 터치 자료에 보시면 B 부분에 writing이라는 표현 한번 보시면 자, writing 어법 찍어놨었고 자, 이후에 C 부분에 visited라는 표현을 was visited 찍어 놓으면서 정답으로 바로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D 부분의 untimely 같은 경우에 저는 비록 어휘
어휘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어휘 부분이라고 찍어놨지만 어쨌든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역시 unfinished라는 요 left the work, unfinished라는 부분 역시 찍어놨던 출제 포인트로 찍어놨던 어법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ncrease 부분 역시 정답에 직결되었던 이 increase 역시 increasing 이 부분은 어법으로 되게 중요하니까 꼭 주의 깊게 보시라 라고 하였던 포인트였고 그게 그대로 적중되어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어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휘 문제에서도 자, 보시면 B 부분에 positive라는 표현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어휘 요거 중요하니까 조금 잘 봐두시라. 자, 그리고 요 risky라는 표현도 자, more hazardous 라는 요 표현 되게 중요하니까 꼭 어휘 볼 때 잘 보시라. 어휘를 중점으로 이 지문을 잘 보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D 부분의 is나 regarded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이 is neglected라는 부분은 어휘랑 어법 둘 다 꼭 잘 챙겨보시라 라고 하였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자, 마지막으로 정답이 되었던 lessoned라는 이 표현 역시 increased 요거 증감을 나타내는 거는 어휘로 출제되기가 너무 좋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라고 하였던 이 부분이 그대로 시험에 다음 보시는 것처럼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법 어휘 말고도 객관식에서 학생들이 또 많이 틀리는 문장 삽입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문장 삽입이라고 그대로 나왔던 것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 역시 자, 교과서, 자, 이 부분은 교과서 영작 배열 부분인데 자, 교과서 영작 배열 부분, 자, 이렇게 서술형이라고 찍었던 부분이 그대로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평소 저와 함께 클리닉 때부터 이 영작 배열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시험 전에 이 파이널 터치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암기를 좀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학습을 하였던 친구들은 조금 보다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 영작 배열, 단순 암기, 지문통 암기 이런 것이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연관고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되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술형 지칭도 꼭 대비를 하시라라고 평소에 학생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mmediate 뒤에 있는 이 one이라는 부정 대명사가 문장에서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시오 라는 서술형에서 지칭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대비하세요 라고 찍었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aying이라는 일단 1번의 staying이라는 표현과 3번의 space라는 표현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staying이 아니라 to stay, spaced가 아니라 spacing이라고 우리가 고쳐서 올바르게 써야 했던 문항이었는데 실제로 제 또 파이널 자료, 터치 자료에서 첫 번째 growing crops forced people to stay in one place라는 이 짧은 문장이 서술형 배열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암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였던 문장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정답으로 직결되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 특히 기억이 나는 게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무조건 복잡하고 길고 어려운 문장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간결하지만 조금 핵심 어법이 담겨져 있는 문항들이 의외로 서술형에서 나오기가 좋다라고 학생들한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추가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고심 끝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암기를 해놓자 라고 해서 달아놨던 거였고 그것이 그대로
출제가 돼서 적중하였던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 평소에 클리닉 시간에 영작 배열을 연습을 할 때는 as a result라는 이 부분부터 문장 끝까지 전체 문장을 영작 배열을 연습을 시켰었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 커지다 보니 이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 정확하게 이 스페이싱 이 부분부터 서술형 배열을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요 so 뒤에 요 스페이싱부터는 조금 서술형으로 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서술형 배열을 달아놨었고 실제로 스페이싱이 바로 정답에 직결되는 표현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유형에 거의 전 유형에 걸쳐서 적중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은 단순히 제가 잘해서 단순히 열심히 해서 보다는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기를 열심히 한 것들 결국 시험을 내시는 출제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 학교 선생님이 필기하시는 것을 또 바탕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또 단순히 아까 주요 문항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문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원문에 있는 표현이 재진술되어 선지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파이널 터치 자료를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적중 사례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문 독해와 어휘력을 바탕으로 한 객관식 영어 선지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주요 문항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기본적인 영어 선지가 있는 문항들을 우리가 반드시 맞춰주셔야지 꼭 1, 2등급의 어떤 상위권이 아니라 중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지금 이야기하는 객관식 영어 선지의 지문들을 최소 한두 문제 혹은 두세 문제 이상을 맞춰주셔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짧은 길이의 이 선지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신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영어 어휘를 반드시 우리가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의고사 이 부교재 중심으로 주요 문법 활용 및 서술형 영작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역시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범위는 매우 적고 모의고사의 비중이 매우 큰 시험이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자,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부교재, 즉 모의고사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용만 파악하고 그냥 지문 통암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꼼꼼하게 학습하면서 각각의 논리성과 각각의 어떤 소재 간의 관계성과 논리성을 조금 철저하게 학습하셔야지 이것이 변형되어 지문 선지에서 변형되어 재진술되어 나왔을 때 우리가 비교적 쉽게 비교적 수월하게 정답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학원의 히트 상품인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과제 관리와 꼼꼼한 질의응답을 통해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미래학원에서는 단순히 수업만 하고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그 수업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복습 테스트, 숙제검사, 단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만 많이 듣고 수업만 열심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 학습을 통해서 복습과 숙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문 각각의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단순히 한두 번 수업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6단계 학습을 통해 처음에 기본 수업을 하고 이후에 복습 수업 그리고 순서 삽입을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후에 예상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 시간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학교 필기를 통해 파이널 터치에서 직전 대비를 통해서 최소 대여섯 번 이상 지문 전체를 시험 범위 전 범위를 저희가 학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성 가득 시간 절약 손바닥 내용 요약 카드를 통한 완벽한 지문 정리라고 해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손바닥 내용 요약 카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의 내용 지문 전 범위에 걸쳐서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전체 정리한 것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뭐 사회, 과학 여러 가지 과목들을 우리가 시험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영어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영어를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용과 관련된 이 내용 정리표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요약을 해서 만들어 드리면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동을 할 때 학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것은 정말 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학교 내 다른 친구들까지도 조금 부러워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역시 이 내용 요약 카드를 중간고사보다도 조금 더 일찍 좀 배포를 해서 학생들이 좀 학습을 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순 내용 요약 카드를 넘어서서 조금 더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한테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활용해서 시험을 기말고사를 대비를 한다면 이번 중간고사보다 더 높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래가 걱정돼? 그럼 미래랑 함께! 자, 다소 민망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표어를 좀 정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와 다가오는 2학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학년까지 해서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큰 걱정과 많은 근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저희 미래 국어 영어 학원에서 함께 하신다면 조금은 걱정은 덜고 자신감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그리고 다가오는 2학년까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내신과 영어를 대비하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